돈 되는 재건축 아파트 어떻게 골라야 할까? 재건축은 로얄동, 로얄층 골라야 할까? 한번 볼까요? 우리가 지금 아파트 살고 있는데 아파트는 로얄동이냐 로얄층이냐에 따라 가격 차이가 진짜 많이 나죠. 빌라처럼 1층부터 5층짜리 아파트일 때 다 똑같을까? 감정평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재건축하고 빌라는 다르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 설명드릴게요. 5층짜리 아파트가 많이 남아있지 않아서 제가 오늘 딱 떠오른 게 원동주공, 원주에 있는 원동주공이 생각이 났어요. 보시면 어떻게 찾으시면 되냐면 여러분 네이버 부동산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파트를 찾으셨잖아요. 그러면은 이 아파트에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단지 정보 시세 실거래가 여기가 왜 여기가 있냐? 시세 실거래가 동호수 공시 가격이 있어요. 여기서 동호수 공시 가격을 누르잖아요. 그러면 그 동에 101동의 공시 가격이 이렇게 지금 여기 써 있는 숫자는 공시 가격은 아니고 호수예요. 101호, 201호 이런 건데 보시면 색깔이 달라요. 이게 무슨 색깔이 다를까? 제가 다음 장표에 넣어놨어요. 같은 동인데 지금 1층에 제일 연한색, 하늘색을 클릭해봤더니 이게 공시 가격이 5,870만 원. 그 다음에 지금 중간에 하늘색 조금 진한 거 있죠. 여기는 6,009만 원. 그리고 여기랑 6,090만 원. 차이가 나죠? 그리고 중앙에 제일 진한 핑크색 6,530만 원. 이렇게 공시가격이 기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공시가격이 뭐 몇백씩 차이 나고 이것까진 아닌데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죠. 몇백 차이는 안 해요. 뭐 2, 3천 뭐 1억씩 차이 나고 이런 건 아닌데 이 금액을 결코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금액에 관여하게 베이스로 나중에 감정평가액이 나와요. 그런데 요거가 만약에 지금 원동주공 같은 경우는 단일 평형이 아니에요. 단일 평형이다. 주공 중엔 그런 데가 꽤 있어요. 또 5층짜리 아파트 재건축할 때 전체가 단일 평형인데 있어요. 단일 평형이다. 그랬을 때 보시면 여기 중간층 3층. 3층이 제일 좋은 평수 다 가져가는 거예요. 원한다면 물론 원하지 않으면 아니겠지만 감정평가액이 나왔는데 감정평가액이 10만 원만 높아도 그런데 지금 벌써 공시가 가격 자체가 이렇게 차이가 나면 10만 원 이상 차이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 감정평가액이 제일 높은 사람 요 3층이 만약에 99 그러니까 38평이 한 그 단지에서 50개 나왔다고 해볼게요. 그런데 이 중간층이 60명이다. 그럼 그 사람들끼리 추첨을 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청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수 있겠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실까요? 그래서 단일 평형일 때요. 요 단서를 잊으시면 안 돼요. 단일 평형일 때 다 똑같으니까 1동이나 10동이나 다 똑같으니까 3층을 사면 되는데 제가 여러 곳을 가잖아요. 이거를 이미 알고 계신 소장님이 있어요. 그래서 이미 비싸게 나왔어. 그럴 때는 가격을 잘 비교하세요. 이때도 역시 브레인이 말랑말랑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격을 비교하는데 사실 아직은 대부분 잘 몰라요. 그래서 3층이 살기 좋아서 조금 비싼 정도 가격? 그 정도지 나중에 다른 사람 34평 받을 때 얘는 39평, 40평 받을 수 있다는 거를 알고서 비싸게 나오는 수준이 보통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꼭 기억하세요. 그러면 지금 단계주공 같은 경우는 단일 평형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중에서 제일 큰 평형을 21평이더라고요. 21평을 제가 선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21평 매물들이 나왔잖아요. 그 중에 21평 203동이 있네요. 203동을 제가 클릭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보세요. 아까하고 그림이 다르죠. 지금 3층이 빨간 핑크색이기는 한데 또 여기 가에는 또 색깔이 약간씩 다르고 그럼 이건 누를 때마다 다 금액이 달라져요. 그러면 보세요. 벌써 21평으로 평형이 커졌다고 중간에 제일 비싼 공시가격이 1억이 넘네요. 1억 500. 그럼 이렇게 평형이 다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평형이 다를 때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평형이 다를 때 가장 큰 평수 3층. 그 중에서도 지금 보시는 거예요. 눈으로 확인하셔서 3층이라고 301호를 하시면 301호나 이런 경우 302호나 같거나 아니면 약간 높거나 결국은
302호만은 못한 거죠. 이해가 되실까요? 내가 큰 평수를 원래 할 수가 없어, 돈 자체가. 그런 분들은 그냥 자유하시고, 그냥 나는 조금 더 큰 것도 할 수 있고 작은 것도 할 수 있고 그런 상태다. 그럴 때는 요걸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는 예를 들어서 요 3층에서 감정평가 아니죠. 공시가격 가장 높은 사람이 50명이라고 했는데 50명인데 만약에 38평, 40평대가 만약에 60개 나왔다. 그러면 이분들은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거를. 그리고 그 중에 10개만 그 밑에 요거보다 작은 사람들 중에서 신청한 사람 중에 추첨을 한다든지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알고 매수를 하느냐 아니냐가 굉장한 거거든요. 이게 제가 지금 사실은 가벼운 듯 하지만 가볍지 않은 거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5층일 때만 하세요. 5층이 아닐 때는 이게 적용이 어려워요. 보여드릴게요. 지금 제가 그냥 원주를 갔으니까 원주에서 그냥 할게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원주 이 주공의 인동주공에서 멀지 않은 곳에 대성 현대를 하나 선택을 했어요. 일부러 7층에서 15층짜리가 있는 중층 아파트를 선택을 제가 했어요. 그래도 여기 용적률이 나쁘진 않네요. 이거 투자하라고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7층도 껴있어서 이 정도 용적률이 나오는 것 같아요. 여기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공시가격을 누르면 어떤 그림이 나오는지 제가 지금 그림을 2개를 갖고 와봤어요. 요거는 지금 선택을 안 한 거 이렇게 나와요. 보시는 것처럼 가장 비싼 공시가격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걸 선택해서 내가 큰 평수를 받을 확률이 거의 없다.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냥 가성비 좋은 거 사시면 된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요 3층이 가장 가치가 있다고 말씀드린 거는 5층짜리 아파트에만 적용을 하시고 공시가격을 꼭 확인을 해보세요. 제가 여러 군데 확인해 봤거든요. 놀라울 정도로 3층이 가장 좋아요. 가장 높아요. 어디를 가든. 요렇게 투자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수할 때 로얄동, 로얄층 2층은 지금 돈이 되는 층은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여기 뷰도 나오고 이런 거 그리고 뒤에 있어서 여기 뒤에 있는 동이어서 뭐 그늘지고 이러니까 안 좋겠네 막 신경 쓰지 마세요. 왜냐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거 말고는 다른 거는 크게 간평가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뭐 입구에서 가깝다고 글쎄 그렇게까지 되는지 그거는 사실은 확인이 어려워서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중요한 거는 어차피 또 다 추첨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뷰가 나오는 곳에 있든 아니든 상관없이 전체 추첨이거든요. 그래서 로얄동 이런 건 신경 쓰지 마시고 로얄층이라기보단 돈이 되는 3층 재건축에서는 신경을 쓰시면 좋겠다. 그렇지만 5층은 신경 쓰지만 중층은 신경 쓰시지 마라. 그걸로 좋은 큰 평수 받을 수 있는 매물 받기에는 너무 많다는 거죠, 이게. 그렇죠? 그래서 5층짜리 재건축 투자하실 때만 신경 쓰시고 그 외에 기본적인 거 체크하시는 거, 누수나 이런 것들은 여기 이렇게 적용을 한 거죠. 쥐널스님 그럼 어차피 재건축도 3층이면은 위에서 누수 나면 또 이웃 간의 싸움도 날 수 있고 이런데 제가 항상 뭐라고 했어요? 말랑말랑하게. 네, 그럴 수 있죠. 근데 이거는 돈이 다르잖아요. 만약에 재건축인데 요렇게 이제 3층을 하기는 어렵다 싶으면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저는 그래서 1층도 저렴하게 나왔을 때는 이게 아니면 3층이 아니면 1층이 좋고 특히 이렇게 중층일 때는 아예 그냥 1층도 그래서 상관이 없다. 그 생각을 합니다. 그림이 조금 더 좀 명확해지세요? 그래서 제가 어떤 드리는 팁들을 여러분이 스스로 이렇게 믹스해서 좀 활용하실 수 있어야 돼요. 항상 이 모든 팁들은 금액 자체가 말이 안 되게 차이 난다? 그러면 그 가성비를 쫓아가는 게 더 맞아요. 5층짜리밖에 안 나왔는데 5층이 3층짜리 한 개가 있어. 3층보다 1억 있어. 2억짜리 물건인데 그럼 무조건 5층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그 대신에 이제 물어보는 거죠. 사장님 이거 왜 이렇게 싸요? 라든지 뭐 여러 가지를 물어봐서 크게 문제가 없는지를 체크하시는 거죠.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팁을 드린 이유가 뭐예요? 결국은 돈 되는 거? 그것을 위해서인데 지금 당장 살 때 비싸게 살 필요는 없잖아요. 3층하고 2층 차이가 한 100만 원 정도 더 비싸네 3층이. 그럼 저는 당연히 재건축 아파트 3층 콜입니다. 가장 큰 평수 3층 말씀드린 거예요. 아니면 단일 평수 있을 때 3층. 그래서 큰 평수 받을 수 있는 확률을 높일 수 있을 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층이 이제 속썩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하층이 없으니까 그런 장점은 또 가져가시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알려드렸을 때 시장에 가보면 내가 원하는 층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럼 거기서 또 유도리 있게 하시거나 그래도 원하는 층을 기다리시거나, 지금은 조금 기다릴 수 있는 시장이니까 그런 것들을 잘 믹싱을 하면 됩니다. 내가 가려는 방향만 잘 잡으시면. 그래서 저는 그 1층 했다는 그게 속 썩고 나서 그 다음 매수할 때라서 무조건 1층을 고집을 했고, 그렇게 사실 누수 수준이 아닌 역류로 바닥에 한번 다 전체가 젖은 적이 있단 말을 들었는데, 요 녀석이 이제 입주가 얼마 안 남았어요. 새 아파트를 막 짓고 있거든요. 한 번도 그런 문제 없었어요. 누수도 없었고. 물론 여러분 사신 것 중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거는 늘 감안하시고, 제가 15년 넘게 수리비로 얼마를 썼겠습니까? 소소하게 계속 썼겠지요. 당장은 내가 큰 수익이 나는 걸 못 보면서 비용이 나가면 속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나는 수익을 보면 아유, 그건 너무 귀여워요. 그래서 여러분이 재개발 재건축 낡은 집으로 투자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입자하고 관계를 좀 부드럽게 하셔서 세입자가 나중에 이사 나갈 때까지 부드럽게 이사 나가주는 게 큰 돈 아끼는 겁니다. 마지막 이사 나갈 때 거기서 진짜 진상같이 굴거나 해가지고 큰 돈 뜯어갖고 나가시는 그런 세입자들도 있거든요. 평소에 관계가 안 좋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진짜 큰 돈 버는 곳에서 돈을 버시고 작은 돈 나가는 것에는 마음을 비우셔야 큰 부자 되십니다. 그리고 아까 재건축에 줬던 포인트처럼 다시 말씀드릴게요. 재개발은 내가 살 것처럼 집을 고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재건축은 사실 실거주하면서 투자도 가능해요. 집은 좀 낡았지만 워낙에 좀 입지가 괜찮은 곳이 재건축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거주하면서 투자를 하기도 좋은데, 더 좋은 장점이 하나가 뭐냐면, 재개발은 제가 행위 제한을 꼭 말씀을 드린 이유가 동네가 워낙에 낡아서 재개발을 할 것도 같아가지고 아무런 얘기도 없는데 샀는데, 여기저기 신축이 많이 들어와서 노후도가 깨져버리면 그러면 실거주를 할 수가 아니죠. 그 재개발 자체를 할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런 문제가 심각해요. 그런데 재건축은 아파트를 뭐 한 동만 부시고 새로 짓겠습니까? 그러지는 않기 때문에 노후도가 깨지는 그런 문제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 사회초년생이거나 신혼이거나 아니면 아이가 아주 어리거나 할 때는 실거주하면서 투자하기도 재건축은 나쁘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지나이스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진짜 가볍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하고 즐겁게 꾸준히 하고 싶어요, 이 공부.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제 댓글에 저도 이렇게 했어요. 저도 이렇게 집 샀어요. 이번에 갈아타서 새 아파트 그때 재개발 산 게 이제 새 아파트 들어가는데 시세가 이렇게 돼요. 제 돈은 얼마밖에 안 들어갔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막 수백 건을 듣고 싶습니다. 그게 제 꿈입니다. 오늘은 여러분하고 같이 인사해 볼까요? 오늘도 미라클